이번 순서는 이상영 교수님의 사회로 저희 비전 토크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이상영 교수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이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굳이 이런 자리에 교수를 불러다가 토크쇼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무거운데 제가 더 무겁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업계가 처한 어떤 좀 엄중한 상황이 있고 또 거기에서 뭔가 그런 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모이신 분들 간의 그런 좀 교류나 격려 또 향후에 도모하는 이런 과정이 아마 이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명지대가 부동산학과도 있고 저희 프롭텍 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캠퍼스 행사도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저한테 스크립트를 주셨는데 이 스크립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일단 우리 김승배 회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눈에 이제 딱 띄시는 분이 우리 김승배 회장님이셨고 또 지난 5년간 이 프롭텍 발전에 굉장히 기여도 하셨고 또 어쩌면 이제 지금 특히 개발업이 또 같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남다른 좀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을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는데 벌써 5년이 됐고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년 한 5월인가요? 그때가 한 5월 지금 우리 안성우 부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번 뭐 영국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프롭테크와 관련해서 이 모임이 필요하고 포럼 같은 게 그래서 저보고 저걸 리더를 맡아달래요. 그래서 나는 프롭테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리더는 프롭테크 기업이 해야 되고 우리 디벨로퍼 쪽에서는 이걸 가장 잘 이해할 분이 이석준 부회장이라고 계시다. 전자공학을 하셨고 베이스가 그래서 이런 영역을 이해하려면 요즘 나오는 그 디지털 지능이라고 그러죠. DQ. 이게 베이스가 안 되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석준 부회장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뜻을 모으고 시작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 전 11월인데 솔직히 이렇게 5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할지 몰랐고요.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는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하고는 한 세대 차이 나는 밑에 세대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 고민을 나눌 수 있다. 이것도 굉장한 경험이었고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난 5년의 성과는 굉장했는데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초기 멤버들의 그 열정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야 역시 스타트업하는 뭔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서 세상을 좋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모이면 못하는 게 없겠구나 해서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왔고 당시에는 우리 개발 환경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좋았는데 18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익 실현도 많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타이밍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 3년 지속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렵고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5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미래의 5년을 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인 분들이 다 열정에 똘똘 뭉친 그리고 또 서로 모여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또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성과고 또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예, 근데 제가 기대한 말씀은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인사말을 다시 한번 하시는
그래서 이석준 부회장님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부회장님 아시겠지만 원래 전기전자 계통의 공학을 전공하셨고 석사도 하셨고 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 로봇도 연구하셨던 거로 제가 맞나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프롭텍에 지금은 뭐 건설회사 부회장이시지만 잘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제가 알기로 프롭텍 많은 회사들의 투자나 또 그런 협업들도 하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김승배 회장님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이 프롭텍 협회와 이 업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그 처음에 제가 이 김승배 선배님 이제 소개로 조인해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내에 이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이 부동산 건설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있으신 문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이 정도 세를 발휘할지는 몰랐고요. 아까 전에 나온 데이터로 놓고 보면 일부 회사들이 큰 돈을 투자받은 것 같긴 한데 투자받은 금액 또 특히 매출의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서너 배는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수 이상으로 이 프랍텍 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설 부동산 업계 내에서 내지는 첨단 IT 기업 내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입지는 만들어졌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그 학창 시절에 그 전자공학 전공을 하고 이제 대학원 때 지금으로 말하면 자율주행 차량 내지는 로봇 자율주행 로봇의 그 충돌 회피 뭐 이런 걸 꽤 우리 배석훈 대표하고 비슷한 영역이었는데 석사 과정을 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 사업이 주택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 30년 전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기술 그러니까 과학 내지는 IT 기술이 산업 발전이나 혁신에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있는 거고 제가 와서 보니 이 건설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땅을 잡고 묘한 방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약간의 과장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갖고 계신 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면서 주택은 그나마 낫지만 상가 같은 걸 파는 이제 저희 이 부동산 개발업계의 지방에서의 그런 이제 관행을 보면서 데이터도 사람들이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고 이걸 꾸준히 하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나 혹은 우리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키워 나가면서 하나 기업 차원에서의 영속성이나 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에 땅 잡아서 분양을 아파트를 뭐 몇백 세대를 해서 완판을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금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라 그런 게 하나의 아편처럼 상당히 통하는 이제 그런 시장 속에서 뭐 제 나름대로 약간의 문제 의식이지만 그 흐름을 이제 적절히 저도 따라가면서 지내왔었고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 프롭텍 저와 비슷한 그런 문제 의식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젊은 창업자 및 저희 부동산 건설업계에 이제 선후배들이 이렇게 조인해서 처음에 프랍텍 포럼이 출발했을 때는 그렇게 이 정도의 그 성장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의 집단 지성이 모이고 다양한 경험과 칼라를 가지신 분들이 모이니까 제가 항상 깜짝 놀랍니다. 와서 배우고 간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랍텍에 투자한 것은 애초부터 조그만 중견회사로서 이 세상의 변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기술의 변화.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위웍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 보면서 굉장한 자극이나 어떤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혹은 건물이라는 자산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거냐에 대한
그런 영역에 있어서 IT 기술이 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었고, 그게 이제 기업 투자 시장, 기업 성장, 자본 시장에서 이렇게 선택받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도 저런 기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회사한테 그런 기술 발전 혹은 어떤 건설업이나 부동산 업계에 다가올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중견 주택회사가 프롭텍 기업에 투자했다고 하는 게 언론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홍보 효과도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홍보 효과 굉장히 컸고 그로 인해서 저희랑 비슷한 레벨의 회사들 내지는 저희보다 좀 더 큰 시공사들이 우리 프롭텍 업계와의 협업이나 혹은 투자 가능성에 대한 저희가 약간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두 분 이제 개발과 건설의 이 포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해주신 두 회장님, 부회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포럼의 이제 3대 의장을 맡고 계신 배석훈 대표님한테 이 프롭텍의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어땠는지 또 의장으로서 느낀 바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롭텍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이제 같은 이제 초기 창립 멤버로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 TV 프레 어쩌다 사장이란 거 있죠. 어쩌다 의장이 돼가지고 지금 또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드디어 와이프가 제가 뭐 하는지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저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카테고리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 시장을 지배한다. 개념을 지배한다. 그런 말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롭텍이라는 카테고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 저도 물어봤거든요. 프롭텍을 왜 하시는 거고 여기 왜 오셨고 했는데, 그때 이게 좀 더 선명하게 저희의 바운다리를 정하고 나가고 이 참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의 관심사를 같이 고민하는 이제 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섹터에서도 이제 프롭텍이 해외에서만 있었던 것들이 한국도 전문성을 가진 투자 섹터 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이게 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5년 동안의 변화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성취감이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안 주시나요? 네.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 어쩌다 사장이 이게 저도 옛날에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저랑 얘기했던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회사를 하자 그러니까 아무도 사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쩌다 사장이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자, 어쩌다 사장 또 한 분 모시고 네. 그 안성우 대표님은 여기 의장을 4년이나 하셨고 아마 프롭텍을 지금 우리 사회에 알리는 아마 1등 공신이셨고 또 그 프롭텍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키우고 계신 또 그런 훌륭한 또 기업가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말씀들 5년에 지나면서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회사를 시작하고 직방이라는 이 사업 영역, 어떻게 보면 부동산 영역에 관련된 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뭐 스타트업에 있는 모임들을 가도 공통점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들 좀 재미없어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원래 포럼 형태를 갖추기 전에 같이 모여서 이제 이제 회장님과 함께 처음에 뭐 좀 가벼운 저녁 자리
술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날 너무 그 대화들이 즐겁고 그리고 속이 그냥 확 풀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인 것도 맞지만 이 업역 자체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또 그게 그 고민이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기분상으로는 풀린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회포럼 형태가 됐을 때 훨씬 더 초기 멤버 분들이 더 자주 모이고 특히 또 이제 앞서서 기술에도 관심이 많고 새로운 또 도전에도 그 계속 갈망이 있으신 선배분들께서 계셔가지고 그러한 니즈들도 좀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과정에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시작했던 그런 생각들이 매년 좀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고 진화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더 그 계획들 또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회원사분들이 더 함께하면서 저희의 어떤 생각들도 더 체계화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처장님께서 이제 그 벌써 뉴스레터도 260번 보냈다고 하셨나요? 260번에 해당하는 그렇게 굉장히 큰 이제 업적도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뭐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싶었으나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여기 오면서 함께하면서 그 또 최근에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같이 또 공유하면서 고민하고 다음 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자리들이 더욱더 소중한 게 아닐까. 만약에 지금이 이런 자리가 있지 않다고 하면 훨씬 더 개개인의 각자의 입장에서는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도 잘 온 것 같고요. 오늘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도 이런 또 자리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롭텍은 지금의 프롭텍은 아니고 그냥 부동산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플랫폼이 다른 나라에는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정리된 걸 보니까 그게 한 90년대 후반인데 말을 하자면 플랫폼을 하겠다고 했던 회사가 400개가 있었어요. 다 틀린 형태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리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고 외국에 나가 보니까 당연히 그런 회사들이 새롭게 막 등장을 해서 성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포럼이 그런 부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좋은 이제 모임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윤경 박사님이 이제 아까 아주 그 제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우리 김상석 위원님하고 혹시 허 박사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이런 변화가 이 건설 부동산에 어떤 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그 중에도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상영 교수님이 얘기할 때 불안했어요. 그래서 적혀 있는 대로 얘기 안 하시고 지금 딴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는 써왔는데 제 순발력이 없는데, 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첫 번째 비전 컨퍼런스 때도 발제를 했고요. 세 번째 때도 발제를 했고 다섯 번째 오늘 홀수회에는 다 발제를 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발표 전문입니다. 그래가지고 학회에서도 발표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가장 고민스러운 발제가 여기 발제입니다. 그래서
꽤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깨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면 사실은 그냥 루틴한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장표 좀 업데이트 좀 하고 숫자 조금 바꾸고 그러면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매장 당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고민스럽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태어나서 북적북적한 돌잔치 같은 느낌이 진짜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신나는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은 굉장히 정제된 분위기에 좀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성숙도 하셨고 시장이 그때랑은 좀 다른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성숙하고 정제돼야 앞으로 더 크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웹툰을 봅니다. 이제 지하철에서까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웹툰을 보는데 옆에 보면 다들 호갱노노로 아파트 가격을 검색하고 계십니다. 옆에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보이죠? 콩나물 시루에서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 앱을 틀어가지고 그걸 보시면서 출퇴근 시간 동안 이제 본인의 자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상에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프로텍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소비자한테 아직 지불까지는 안 갔지만 그럼에도 일상에는 분명히 파고들었다. 그게 가장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허은경 박사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제가 봤는데 저희도 지금 조인혜 처장님이 주시는 그 9개 업종 분류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보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걸 4개로 다시 이제 압축을 하셔서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학계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여기 아마 제일 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이제 질문을 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김승규 회장님을 좀 괴롭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예, 아니 여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개발업에서 사실 이 프롭텍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난 5년간의 경험과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발업에서 프롭텍이 굉장히 협업해서 크게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첫 질문에서 빼먹은 게 답변으로 빼먹은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 지난 5년간 프롭텍 포럼에서 부동산 개발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하는 그걸 물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지금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디벨로퍼도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 프롭테크 포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누군가 사용자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만든 특히 이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것 또 준공된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는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디벨로퍼가 그걸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미리 이렇게 반영을 하면 그 사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협회 회원사들 중에 상대적으로 젊은 디벨로퍼를 이제 전체 우리 회원 멤버의 한 30% 정도 수준을 넘지 않게 해서 같이 이제 출범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디벨로퍼들이 기대가 컸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뭐 말 한두 마디 하면 뭐가 나오고 그동안 또 하던 거 그리고 수익률도 높아지고 뭐다 하고 이제 분양도 잘 되고 이런 꿈이 굉장히 이제 많이 뭔가 이게 이제 맞는 장치로 생각을 하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저는 또 우리 이석준 부회장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걸 좀 써보려고 해서 몇 가지 이제 뭐 프리콘이라든가 또 이렇게 창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거 그다음 큐픽스의 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제가 사업하는데 썼는데 그걸 딱히 이렇게 효과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실제 일을 하는 실무진들은 새로운 그 괜히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해야 되는 일, 괜히 이제 사장님이 나를 괴롭힌다 뭐 이런 느낌, 이런 초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초기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어려워지니까 디벨로퍼들이 좀 많이 이쪽에는 관심을 이제 끄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개발 공간을 새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뭐 고금리, 금리는 이제 시간 비용이기 때문에 여하의 시간을 줄일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코스트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데없는 코스트가 뭔지를 리얼타임으로 그걸 다 체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대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분명히 프롭테크가 될 거다. 다만 그게 현장에 이렇게 만들어지려 그러면 그게 데이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게 결국 AI가 탑재돼야 되잖아요. 근데 AI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 수준의 AI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20년, 30년 전의 경험이 같이 조인이 돼야 그게 프롭테크화해야 이제 성과를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산은 굉장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위기지만 이 위기를 결국 지날 수 있는 그게 이제 프롭테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사실 저 사장님이 지시하면 밑에서 하긴 하는데 이거 정말 맞는 걸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제 또 어려워지면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큰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하던 패턴들이 있고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수용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현장에서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석준 부회장님이 그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런 프롭텍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애초에는 이제 주택 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업역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뭐 주택 말고 뭐 오피스나 물류센터나 뭐 리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사업을 뭐 개발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직원들을 굉장히 잘 갈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갔을 때 30년 전에 갔을 때 PC를 들여오고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엑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3차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스케치 같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프롭텍 기술을 투입을 할 때 누구를 붙잡고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기 우리 멤버였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큐픽스 배석훈 대표의 그 솔루션은 저도 잘하는 분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 닿아서 이미 직방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임대 물건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를 실사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3차원적인 데이터로 일부 변환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적용했던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장 중에 정부의 기금 투자를 받아가지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사업을 저희가 이제 꽤나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이 임대 아파트 성격이라는 것은 그냥 분양 아파트하고 달라서 굳이 모델하우스를 안 지어도 된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었고, 준공 무렵에 현장에다가 모델하우스 세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일단 세대 상황을 이렇게 직접 와서 보시거나 아니면 일반화되어 있는 세대 인테리어의 실사 동영상 같은 걸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동호에서의 뭐 외부 경관, 뭐 얼마나 앞동과 사이로 경관이 좋은지, 아니면 저층 세대는 나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아니면은
잘 전시돼 있지 않은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큐픽스 솔루션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저 핸드폰에다가 360도 카메라 꽂아가지고 저희 현장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촬영해서 올리면 적어도 임대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제 준공 한 몇 달 전부터 저희가 그 오픈해서 동작을 시키면 굳이 비싼 모델하우스 지을 필요 없고 또 그걸 팔기 위해서 세대당 마케팅 비용 투자할 필요 없고 그런 비용을 아껴서 진짜 중산층을 위한 좋은 단지로서의 어떤 커뮤니티나 시설에 투자해주는 어떤 그런 선순환을 제가 이제 목격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 회사 및 뭐 관련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일반화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런가요? 예.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창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BIM에 뿌리를 둔 기술인데 BIM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시행사, 시공사, 발주처, 협력업체들이 다 그 BIM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형 시공사나 대형 디벨로퍼는 거기에 조인해서 갈 수 있지만 중소 하도업체, 협력업체들은 그런 그 기술을 운용하는 인적 자원이나 시설, IT 투자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는 좋지만 이 전체 건설이나 부동산 산업의 생태계에 있어서 이 BIM 레벨에서 그런 큰 데이터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인데 창소프트는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이거 말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상당히 아파트에 특화된 아파트의 설계, 견적, 물량 산출 이런 쪽을 특화시켜서 아파트를 저희가 개발할 때 예를 들어 평면을 어떻게 바꾸면 물량이 어떻게 바뀌고 동을 한 동을 빼고 그것을 층수를 높이면 이게 전체 견적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저희가 이제 창소프트 솔루션을 이제 현장에 도입할 때 분명히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보다 앞서서 창소프트와 긴밀하게 협의했던 대기업 측에서도 예를 들어 철근 물량 같은 거 한 2%에서 3% 절감되더라. 그거 실적치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이게 이제 창소프트의 솔루션이 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비나 전기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금 쭉 확장돼 가고 있고 제가 우리 창소프트 김치경 교수님 뵈면 그것 들고 빨리 중국을 나가든 베트남을 나가서 그 동네도 주류 산업이 주류 주거 형태가 아파트니까 굉장히 통하는 특화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이렇게 효과나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회장님도 박수 한번. 예. 예. 실제로 이제 건설 회사가 어떤 이제 도움을 받고 어떤 활용을 하는지 말씀을 좀 잘 해주셨고, 그러면 그 기술을 또 제공하시는 우리 배석훈 대표님이 한번 꼭 건설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기술이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예상 질문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콘텍이라고 저희를 카테고리를 잡을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빌트 월드로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맨메이드 스트럭처의 어떤 생애 주기에서의 어떤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게 싸게 줘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덕티비티고 두 번째는 퀄리티 있게 품질 좋게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시큐리티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네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 솔직히 이건 잘 이해는 안 돼요. 여기서 지속 가능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투명하게 지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복잡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시공, 발주, 그다음에 감리.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투명하게 전달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요 트랜스페어런시에 대한 밸류가 그렇게 인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디지털 트윈이. 근데 최근 들어 일부 좀 사고가 나고 하면서 이게 많이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내 수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로 그 해외 특히 이제 미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중이 이 저리 시름 떠나야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이렇게 수요처를 찾기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얼리 어댑터 분들이 계신데 얼리 어댑터 게 많지 않으세요. 이런 얼리 어댑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결국 얼리 어댑터가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머릿수가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주나 이런 시장은 시공사나 시행사 다 컬러가 달라요. 그 비즈니스 컬처도 다르고 스페셜티도 다르고 포커스하고 있는 데가 달라서 우리랑 핏이 맞는 궁합이 맞는 데를 먼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쪽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초기 성장하는 데는 충분히 좀 이게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사회자가 사회를 잘 못 보나 봐요. 네, 박수 계속 치셔야 되는데. 네. 안성우 대표님은 뭐 워낙에 지금 그 직방이 중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도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이 중개라는 영역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부동산 업체들 또 중개 회사들 뭐 하여튼 그런 영역들하고도 이게 원활하게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롭텍과 기존 산업, 부동산 산업이 어떤 식으로 협력적으로 해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네, 먼저 이 산업 내 협력을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왔던 그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를 보면요, 결국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 혹은 어떤 뭐 산업화의 결과물로 인해서 고객,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효용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가는 과정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이게 안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게 달성이 되고 달성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커머스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사실 이걸 아시는 분이 이게 모르시는 분이 더 좋은 거긴 한데요. 혹시 예전에 옥션 혹시 아시는지 네. 옥션, 지마켓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서비스들이 있었고 그런데 상당히 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커머스라는 게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었고 아주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최근 몇 년 사이에 결국은 그러한 고객의 니즈를 물류의 혁신, 어떻게 물류의 변화를 통한 것까지 간 거고요. 누군가 그거를 이것까지 해야 고객 가치가 완성된다까지 간 거고 그게 이제는 이제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됐고 심지어는 최근에 저희 어머님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이제 밤에 저희 어머니한테 고등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컬리에서 고등어가 이제 오는 그런 스텝까지 이제 된 거죠. 그럼 이제 거의 끝까지 간 거죠. 어느 정도 신선식품의 어떤 배송까지도 됐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의 저희의 과정들이 충분히 그런 고객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도달했는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가는 과정마다 하나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제 스탠다드가 올라가게 또 되고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란 부분들이 결국은 이 가는 방향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해서 본인의 업을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에코시스템 내에서 뭔가 다시 도전을 해보는 데까지 연결이 되면 그러한 어떤 갈등들이 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 산업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그런 새로운 어떤 방향성과 움직임에 대해서 더 같이 힘을 보태기보다는 과연 이게 될까? 사실 이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오는 갈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최근 이제 그런 갈등이 어떤 단체 대 단체로 만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갈등처럼 보이지만 또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갈 길이야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같이 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봐서는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오지 않았나라 생각하고 더욱더 소비자 가치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외국에서 프롭텍이 등장을 해서 기존 산업계랑 갈등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그런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밀접하게 협력적으로 일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허윤경 박사님이 좀 그런 이 프롭텍과 기존 업계가 협력해서 성공했던 사례,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부동산 분석 학회랑 포럼이랑 같이 해서 협업 사례집 에디터였고 그때 이제 그 인터뷰에 대부분의 인터뷰를 다 갔었고요. 그때 이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자님의 질문은 전통업태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 협업의 질문의 관점이 좀 있고요. 그때 당시에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 업태인 뭐 예를 들면 개발업계와 아니면 프롭텍의 스타트업의 협업, 또 우미와 창과 그다음에 큐픽스의 협업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책을 쓸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어떤 분야의 협업이 가능성이 있고 재미있다 이것보다는 협업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미한테 너무 중요한 업장인데 그걸 큐픽스한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미로서는 굉장히 보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한테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저는 제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실험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면 서로가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우미한테도 생산성 향상으로 가는 거고 스타트업은 성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정하게 어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협업이 전통 업태와 이제 신규 업태가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좌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업태와의 갈등 문제는 쉽지는 분명히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신산업을 이제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쪽에 오히려 그 표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지는 분명히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 정치 구도나 사회적 문화적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 비용 이거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해외 사례 얘기했는데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미국의 MLS 사례가 되게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뭐
진로가 그냥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 법무부에서 반독점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의 MLS가 다 오픈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신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마무리 주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10년 요 즈음부터 이 프롭텍이 급속히 성장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5년이라는 이제 협회의 이 기간을 생각해 봐도 아무리 성장을 빨리 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아직 업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90년대 말에도 닷컴 그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동산 회사가 꽤 유명한 회사가 있었어요. 홈스토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그 갔다 온 직후에 9.11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9.11 이후에는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그 회사는 좀 있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은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회사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실질적인 성장보다는 매출을 부풀리는 쪽에 굉장히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부분 그게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이 컸다라고. 왜냐하면 그 시기에 똑같이 시작했던 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도 우리도 이제 그런 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오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특히 우리 건설 부동산에 있고 또 동시에 프롭텍에도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국면에서 어떻게 이 사업들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대답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승배 회장님이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롭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설 부동산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롭테크 뭐 하이파이브 뭐 이건데 프롭테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다 좀 맞물려 있으니까요. 노래 혹시 아세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알죠? 그 왜 따뜻한 바람이 그 산을 넘어서 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일들은 우리 업이 늘 사이클이 있는 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 사이클이 있으면 다운 사이클이 있고 또 다운 사이클이 있으면 그 다음 업 사이클이 있고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각자의 노력과 뭐 그런 것들이고 그럼 이 사이클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넘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 우리 저 부동산 또는 이제 그중에 특히 주택 우리는 주택을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택은 지금 잘 보시면 뭐 회복하다가 조금 조정하다가 위로 간다 내려간다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게 금리는 이제 하향으로 된다고 다들 이제 피크 지났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 물가도 이제 안정된다 그러죠.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이제 공사비 요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정리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수급이 어쩌면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공급은 역대급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이 업에 있었는데 이 정도 줄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인허가 착공 수준은 70년대 연간 그 정도 수준 월 평균 보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50년 전에 공급했던 숫자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고 수급. 그다음에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는 나아진답니다. 물론 우리
예, 우리 내수 경기는 그건 조금 다른 변수지만 전체 합쳐서는 이러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면 뭐 내년 내후년 앞으로 가면서 이거 해결하려면 5년 걸리거든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회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는 방법들이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계획도시 재건축 대상이 100만호가 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지어놓은 아파트가 400만 채 정도 되는데 우리 아파트 총량이 한 1100만 호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근 40%가 향후 10년 15년 내에 다시 갈아 끼우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0%고 비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0%, 사람이 아니라 가구가 50%가 아파트, 비아파트가 50%. 그래 총 2,200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럼 1,100만씩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기존 주택. 그럼 이걸 하나의 단위로 보고 거기서 이제 개발, 새로 공급하는 시장으로 봐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부분에서 프로테크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주택이든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그 비즈니스는 그냥 10만 20만이 아니고 1,100만 합쳐서 2,200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프로테크의 가장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지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합니다. 동시에 지었던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화하고 그걸 스케일업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데 지금 많이 작은 단위로 나눠져 있는 서비스를 하나로 계속 뭉치고 키워나가면, 그래서 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테크로 만들면 그건 굉장히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합종 연행도 하고 스케일도 키우고 그 데이터도 전체 빅데이터를 같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 만드는 일과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와 관련된 모두 같이 이제 그 플랫폼에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산 너머에 이렇게 좋은 필드가 펼쳐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회장님이 여태까지 답변하신 중에 제일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프롭텍이 특히 건설 부동산에서 좀 더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분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모임 중에 실버 주택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포함해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진출할 만한 영역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지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실버 주택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되게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인구가 한 3년 전부터 2020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향후 한 10년간은 크게 안 준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아니면 X 세대들이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이제 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뭐 아실 부분들 다 아시고 또 일정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우리 프로텍 업계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오늘이 1년 전에 챗 GPT 3.5가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날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프로텍 업계에 계시니까 이 생성형 GPT의 이 위력이랄까,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속도를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신문에 나오는 그런 그 AI 업계의 상황, 또 바로 얼마 전에 그 샘 올트만인가요? 오픈 AI의 CEO였던 올트만이 기존의 AGI죠. 그러니까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규율을 집행하고자 하는 이사진과의 파워 싸움에서 결국은 샘 올트먼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겨서 이제는 아마 이 AI의 발전 속도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랍텍 업계가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 AI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다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뭐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한 분석,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공짜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컨셉 설계 내지는 자동 설계까지도 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무료냐 유료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기존에 우리 프랍텍을 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 생성형 AI의 영향을 저는 굉장히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 생성 AI의 파워가 이렇게 막강해지고 전 산업 영역으로 파고 들어올 때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추구하는 게 현실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AI가 되다 보니까 크게 말하면 전 세계를 실리콘밸리의 몇몇 대기업들이 장악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 대기업들과 긴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국 시장이 머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해외로 나가는 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가 근래에 내놓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애플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면 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의 앱을 올리고 그걸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아 쓰면 개발자가 70% 이익을 보고 구글이나 애플이 30% 이익을 먹듯이 오픈 AI가 소위 말해 자기네 GPT 기반 내지는 거기다가 이제 영상이나 뭐 저 사진이나 음성 같은 것까지 다 종합된 그런 AI 생성형 GPT 기반으로 해서 온갖 다양한 특화된 좋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GPT 기반으로 해서 특화된 AI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용하게 함으로 해서 비슷한 성격의 플랫폼으로서의 그 공고한 자리를 확보한 이후에 그로부터 자기 수익을 취하겠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새로운 개발자나 AI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롭텍 업계에 제가 볼 때는 되게 긴장하고 긴밀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일부 우리 플레이어들한테는 새로운 돌파고 새로운 차원의 기회도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AI에 대한 이해 여기 당연히 젊은 창업자들 다 GPT 쓰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그 회사 내에서 얼만큼 빨리 스며들고 그 기반으로 사업 계획이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배석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그 스타트업 환경에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꾸 많은 분들이 그 내년이나 앞으로 이제 당분간 그렇게 쉽지 않은 녹록한 상황이라는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한 거는 이 마크로한 거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를 받아서 간다. 두 번째는 이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파이낸스 스스로 셀프 파이낸스 해가지고 돈 벌어서 BEP 맞추면서 간다. 세 번째는 정책 자금,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간다는 건데 1번은 당분간 아닐 것 같아요. 1번은 여전히 그 일반적인 투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는 시그널은 좀 보이는데 그게 당장 이렇게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투자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융자를 받든 둘 다 되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후보는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 방안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일단 레이저 포커스하고 일단 슬림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거 다 버리고 잘하는 것만 딱 집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집중을 해서
존버하는 게 지금 방법이 아닌가. 당분간은 그게 맞는 스트레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주제로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꼭 시장이 좋지 않아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맞지만 시장이 좋을 때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형태의 어려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집을 사지 않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버려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날린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집을 사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소위 말해서 경기가 좋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더 공격적인 어떤 결정들을 하지 못했던 스타트업들은 사실 지금은 거의 남질 않았습니다. 뭐냐면 근데 그 당시에 공격적인 결정들을 한 기업들이 그 당시에 정말 이성적이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을 주고 개발자를 채용해서 일단 트래픽을 만들고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계약 조건에 막 약속도 하거든요. 몇 년까지 뭐가 안 되면 나는 다 뭐 와이프아웃 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어떤 펀딩을 받았던 기업들은 그 당시에 앞으로 펀딩 시장도 좋아지고 여기에 한번 묻어서 가겠다라고 해서 베팅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뉴 노멀이 되면서 이 펀딩이 굉장히 굳은 시장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DNA들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 많이 남아 계시니까. 그래서 반대로 지금의 시장 내에서는 지금 이게 힘들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장 상황이 바뀐 거고 바뀐 흐름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해야 우리가 다음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그냥 냉정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또 그 희망적인 상황을 보자면 전체적인 투자 금액의 규모가 줄었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전체 이 소위 말하는 벤처 생태계의 정책 자금이든 왜냐하면 스타트업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데 더 안 좋아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얼로케이션이 줄지 않은 상황이고 당장 투자를 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탠스에 맞게 저희의 어떤 DNA를 바꾸고 준비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의 또 움직임이 또 다른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빨리 우리가 더 잘 적응하는 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어떤 좋은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막 어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허윤경 박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30분 동안 얘기를 다 거의 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운턴에서 살아남아야 업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했던 내용이 막 스쳐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프롭텍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아주 어떻게 보면 초입 정도의 기술 또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진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로우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진로우가 2005년 정도에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광고 모델밖에 없어서 과연 이 회사가 IPO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많았는데 제가 그 회사를 한 2번 가봤는데 그 투자한 분들 자체가 이미 이제 익스피디아닷컴을
해서 자금을 가지고 또 계시기도 했고 결정적인 거는 당시에 미국의 단독주택에 밸류에이션을 해주는 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엄청난 이제 그런 이제 홈페이지에 클릭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실 R&D를 소비자를 위한 R&D를 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해오신 그래서 이미 상당히 그 자리를 잡으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가야 되는 회사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쇼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꼭 살아남으셔서 그 훌륭한 회사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